저희 녹화를 할 거여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프라이빗한 정보라든지 영업 비밀 이런 거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먼저 인사드렸었는데요. 네, KB금융그룹의 나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TSN을 주식회사 단체보험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네, 먼저 세상에 딱 두 장밖에 없는 우표가 있었습니다. 네, 장당 한 장의 가격은 1억이었는데요. 네, 어느 날 화재로 우표 한 장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 우표는 이제 한 장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우표의 가격은 2억일까요? 네, 아닙니다. 네, 이 우표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한 잔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두 친구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은 직업이 의사셨고 한 분은 직업이 편의점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두 분이 낚시를 하러 왔다가 안타깝게도 가족 곁을 떠나섰습니다. 1년 뒤에 가족들을 찾아봤었는데요. 네, 먼저 편의점 사장님 가정은 안타까운 일을 겪긴 했지만 삶에 큰 변화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 원장님 가정은 삶의 질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편의점 사장님의 일은 대체가 가능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일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루덴셜 생명보험사의 나경태 라이프 플래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 보험에 들어가는 한자의 험자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지켜주는 게 보험이죠. 저도 이제 10년간 반도체 엔지니어로서 좀 일을 했었는데요. 엔지니어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맡은 개발 업무겠죠.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본인이 실무자가 아니고 관리자의 위치로 갈수록 중요한 거는 그 과제를 이상 없이 맞춰진 기간 안에 완료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해치를 기업이 아니고 인생의 삶의 리스크 해치를 하는 것을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비슷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나이나 성별, 직업, 건강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시키고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21세기의 슈퍼컴퓨터가 개발되면서 통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보험은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이제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있는데요. 생명보험의 출발은 사람의 사망이나 생존을 지켜주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손해보험은 재산을 지켜주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생명보험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조기 사망이나 장수, 대표적인 상품들은 종신보험이나 종신연금이 있습니다. 손해보험 쪽은 재산을 지켜주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집 화재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각종 배상 책임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보험의 대표적인 거는 건강보험이실 거예요. 이 건강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양쪽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크게 그 보상과 배상이 있는데요. 보상은 내가 보험금을 받는 게 되는 거고요. 배상은 내가 남한테 해주는 걸 배상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더 잘 살고 그리고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 배상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이 낸 사람이 배상을 해주는 것을 실화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경과실, 그러니까 과실이 적은 경우에는 죄를 좀 가볍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2009년부터 바뀐 제도에서는
부를 내면은 과실이 작든 크든 고의 여부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네, 배상을 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민식이법은 네,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네, 2020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네, 스쿨존에서 30으로 변경이 된 게 이때부터죠. 네, 보시면은 이제 어린이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기 위한 법입니다. 2020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법인데요. 사회적인 비교적 약자인 직원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법인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더 강화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건 원래 산재가 있었어요. 산재가 있었는데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올해부터 됐고요. 내용을 보면은 1년에 그 회사에 사망한 사람이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한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 이런 경우에 회사의 대표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들은 지금부터 바로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50인 미만 TSN 같은 경우는 2년 뒤인 2024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회사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보험이 종업원 단체 보험인데요. 보험에서는 4가지 계약 주체가 있습니다. 계약자는요, 이 보험의 주인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피보험자는 이 보험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직원 한 분 한 분이 되시겠죠. 예금주는 돈을 내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실제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사망 같은 경우에는 TSN 랩이고요. 질병상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역할은 크게 2가지인데요. 법인의 리스크 해지와 그리고 직원분들의 복지를 위한 건데요. 사망 쪽은 좀 더 리스크 해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질병상해는 직원분들의 복지에 좀 더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직원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 복지인 이 건강 부분에 특약이실 텐데요. 지금 2016년에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 사망 사유 중에 자살이나 각종 사고가 대략 한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대부분의 사망 사유는 질병입니다. 질병 중에서도 암이 거의 30%를 차지하고요. 뇌 쪽이 10%, 그 다음에 심장이 또 10% 정도. 그래서 3대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병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암, 그다음에 뇌혈관, 허혈성은 심장을 말하는데요. 이 3가지 질병에 대한 진단비가 챙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질병이나 사고나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수술 입원이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이 부분은 휴가를 쓰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요즘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되게 꺼리시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건 알겠지만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하실 거는 이 3가지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아니면은 병에 관계없이 입원 수술을 하시는 경우 이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보험에서는 이 1000이라는 게 최소 한 단위를 말하는데요. 제가 수술 쪽을 더 집중을 해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10년 안에 실제로 가장 많이 혜택을 보실 거는 아마 이 수술이 되실 거예요. 큰 위험이나 이런 일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으시기 때문에 이 수술 부분을 좀 더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단체 보험 진행하게 된 계약 내용인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대표님, 이 자리에서 받을까요? 아니면은 이 제가 자리에서 받는 게 해보니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질의응답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네. 지금 많이 소실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실이 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2,500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네, 건물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오래가고 지속적인 건물들도 멋진 기둥과 지붕과 처마가 있지만 네, 시작은 네, 기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TSNLab이 지금 2년 된 네,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회사의 창립 멤버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회사에 대한 충성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평생 사시면서 지금 하시는 일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개별 한 분 한 분 다 네, 기초에 해당이 되는데요. 든든한 기초를 세우시고 네, 앞으로도 네, TSN은 또 그리고 네, 직원 한 분 한 분도 네, 승승장구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거의 대부분 그 소프트웨어 몸으로 하는 작업보다는 머리와 손가락으로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손가락 다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아름 씨가 손가락이 예, 어, 손가락을 저도 너무 많이 써서 하루에 몇 할을 치는데 손가락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손가락 다치는 거고, 참고로 손가락 다치는 거는 이걸로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뭔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만약에를 가정을 하고 저희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연태 LP가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모든 분이 다 일괄 적용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가능하면은 혜택 받는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네, 이게 나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 금액은 좀 다르더라도 직원들이 받는 혜택은 비슷하도록 유지하려고 했던 게 이제 그 회사에서 진행했던 취지였고요.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은 손가락 다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 낙연태 LP에게 물어보시면은 혹시나 적용이 되면은 그거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득이 되니까 어, 편하게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아마 직원 거의 모두 다 실비보험을 들고 계실 텐데 만약에 그런 뭐 진단 수술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실비를 실비 수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동일한 건에 대해서도 지금 이 보험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지혜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중복 보상이 돼요. 중복 보상이라고 하면은 한 회사에 두 개, 세 개를 갖고 있든지 보험을 아니면 여러 보험사에 여러 개를 갖고 있든지 다 보상되시는데요. 중복 보상이 안 되는 케이스 단 하나, 건강보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비를 두 개 이상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실비를 두 개 이상 갖고 있을 때는 합쳐서 약속된 금액을 받으세요. 그래서 실비만 중복 보상이 안 된다. 그래서 실비만 두 개 이상 가입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모든 보장은 다 중복해서 받으십니다. 낙영태 LP님은 공유 중지하시고 얼굴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근데 보통 실비는 1인당 한 개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중복이 아니니까 괜찮은 건가요? 실비 보장 한번 받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아시면 도움이 되실 내용이어서 이거는 그 법인의 단체 보험이 아니라 단체 보험이지만 개별 개인 보험이랑 똑같으시거든요. 딱 10년만 보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장의 안전망이라는 페이지인데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네. 보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갔어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그러면은 내가 병원비가 얼마나 들까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은 이 시스템을 이해하시면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세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혜택이 좋습니다. 근데 이 건강보험은 급여에 대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실비가 비급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영수증을 떼는데 급여랑 비급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는 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고요. 실비는 주로 비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게 실비에서 받으시면은 그러니까 병원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급여에 대해서 건강보험 부분이 먼저 받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급여랑 주로 비급여에 대해서 실비에 대해서 받으시는데요. 일단 건강보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건강보험은 급여에 대해서 해드리는데 특히 중증질병이라고 하는 암부터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는 5%에서 10% 본인 부담을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은 국가에서 90%에서 95%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 돈이 급여 치료만 할 경우에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 급여 치료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기존에 있는 약을 드시는 거, 그다음에 기존의 병원, 기계나 설비를 이용해서 하시는 치료법, 기존 치료법이죠. 근데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약, 새로운 설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비급여에 해당이 되시겠지만, 급여로서는 이렇게 혜택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득을 10개로 나눠가지고 가장 잘 사시는 분, 가장 힘드신 분에 대해서 1년에 딱 여기까지만 받아요. 급여 치료를 하신 경우에는. 이거 이상은 내년에 환급해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급여 치료로만 받으실 때는 생각보다 병원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 초기가 아니고 중기나 말기가 되면은 급여 치료가 아니라 비급여 치료를 받으시게 되겠죠. 요즘에 비급여 로봇 수술 같은 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위에 상관없이 뭐 눈이든 아니면 산부인과 쪽의 질환이시든 하시게 되면 1,000만 원 전후입니다. 그런 실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가입하신 이 실비에서 보장이 되세요. 실비에서 보장이 되시는데 그 손해보험은 아까 재산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실손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약속하면 그 금액을 드리는 거고요. 병원비가 얼마 나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근데 실비와 이제 손해보험 쪽은 맥스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실제 발생한 금액을 드려요. 그걸 실손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의 경우에는 가입하시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1년에 5천만 원 한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암 치료를 받았는데 급여 치료 빼고 비급여가 만약에 1억이 나왔으면은 이제 5천만 원까지 받으시겠죠. 근데 1년에 3천만 원이 나왔으면은 5천만 원 한도지만 실제 발생한 3천만 원에 대해서 받으실 겁니다. 그 통원은 이제 매일 가는 그 치료를 말하는데 하루에 20만 원 혹은 25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약제라고 해서 약값이 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도고 그 안에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 아마 손목 삔 것 정도로는 안 되시지만 나중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거북목이 되면은 디스크 개념이잖아요. MRI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MRI 같은 것도 실비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로 저도 2월 달에 겪었는데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냥 수액 맞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링게를. 이 수액도 실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수 치료 같은 거 이런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다 실비에서 받으시는데 실비만 다른 건강보험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병원비를 얼마를 보전하는 페이백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세요. 그런데 가입하신 시점에 따라서 이 비급여가 중요한데
비급여 보장 받는 그 자기 부담금이 달라지십니다. 최근 요즘에 가입하시는 거는 30%를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부담금이 없거나 10%, 20% 정도 부담금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면 될까요? 아니면 더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방금 답변이 네, 계속 답변이 질문해 됐나요, 주세요. 지금? 아니 그 방금 그 화면에서 네. 그러면 이제 3단계로 써 있는 게 지금 단체 보험이라든지 개인 의료 보험, 예, 맞으세요. 건강보험인 건가요? 네, 맞아요. 이 3단계는 뭐냐면은 병원비만 보전을 할 거면은 어차피 보험이란 게 만일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 해지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네, 돈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병원비만 만약에 보전을 하실 거면은 네, 건강보험하고 실비만 있으셔도 네, 어느 정도 보장은 되십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은 뭐냐면은 건강보험 매년 오릅니다. 실비도 매년 오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국가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납부를 하셔야 돼요. 예,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근데 실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보험료가 오르는데 네,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지 않고요. 네, 이런 식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이 커브가 보통 50대, 60대부터 많이 오르세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젊으시기 때문에 실비 오르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가파르게 오르는 시점이 되면은 그리고 내가 그때 지금처럼 능력 있고 일을 하는 시기가 아니고 은퇴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납입을 못 하시죠. 그러면 실비는 해지를 하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대략적으로 70 전후면은 네, 해지를 하실 거예요. 이때면 보험료가 네,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비만 20만 원, 뭐 30만 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지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보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가입하신 단체 보험, 네, 10년짜리긴 하지만 이 보험이 이 역할을 해드리는 거죠. 그럼 이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병원비는 어느 정도 여기서 네, 보존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막 암으로 막 몇 억씩 나오고 이런 거는 보전이 안 되겠죠. 여기도 5천밖에 안 되니까 실비도. 네. 그래서 여기 갖고 계신 걸로 예, 보통 큰 질병의 진단을 받으시면 1년 정도는 예, 뭐 경과가 좋으시더라도 집에서 쉬시고 다시 이제 일에 복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치유하는 생활비가 필요하시죠? 이 생활비를 여기서 충당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가입하신 내 TSLM 내 단체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셨던 개별 보험으로 충당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옛날에 가입하신 상품들은 대부분 80세 보장이세요. 그리고 실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 80대면 유지하시기가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이 의료비 통장에 대한 준비인데요. 이 준비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걸로 네, 이때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80세 이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암에 걸릴 확률이 80세나 80세 이후나 네,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 조기 진단이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진단비보다는 네, 입원비, 수술비, 또 되는 이런 정액형 보험이나 일부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캐시죠. 네, 캐시로 내 노후를 이렇게 준비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의료비 통장만 말씀드렸지만 네, 실제로 장수에 대한 그 리스크 네, 해지를 네, 미리 좀 더 능력 있고 젊으셨을 때 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면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는 네, 나이하고 네, 성별을 차별을 하기 때문에 젊으실 때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네, 좋은 보장을 사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에 가입하신 그 단체 보험 같은 경우도 보장 내용이 완전 똑같은데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6만 원대가 나오고요. 가장 나이가 어리신 분은 2만 원대가 나옵니다. 네, 실제로 두 분의 나이 차이는 20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젊으실 때 준비하면 좋다, 옛날 보험이 좋다, 이런 거는 네, 그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네, 지혜님 네. 설명이 됐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시면 저희 명함 다 받으셨잖아요. 예, 낙연태 LP 통해서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보험료 안 받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렇죠. 가장 안 네, 받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아까 손가락, 뭐 손목, 네, 목, 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실비 적용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기타 어떤 경우가 되든지 병원을 가셨고 이제 병원비가 나오고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으시면은 이 회사 보험 말고도 다른 것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으시니까 네, 같이 네, 질문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가능하면은 보험금 안 받는 걸로 건강하게 다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연태 LP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세요.